연골 주사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7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해 드릴 건데요. 이 영상 다 보시고 나면 적어도 연골 주사 때문에 헷갈리는 일은 거의 없어질 겁니다. 아직도 내가 맞는 무릎 주사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시나요? 병원에서 주사 맞자고 해서 주사 맞긴 했는데 정작 어떤 주사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연골 주사인지, DNA 주사인지, 콘주란 주사인지, 프롤로 주사인지, 콜라겐 주사인지, 뭐 무슨 주사인지 알아야지 다른 병원 가서 이런 치료를 했다고 설명도 할 거고. 그런데 그런 거 잘 모르면 불안해지기까지 합니다. 뭐 특히 연골 주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흔하게 가장 많이 맞는 주사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거 맞으면 연골 녹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뭐 몇 번 맞아야 되느냐, 맞고 나서 하루 이틀 뻐근한데 이거 진짜 맞냐, 뭐 등의 여러 가지 걱정, 질문 정말 많습니다. 이런 헷갈림들 이 영상 하나에서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골 주사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7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해 드릴 건데요. 이 영상 다 보시고 나면 적어도 연골 주사 때문에 헷갈리는 일은 거의 없어질 겁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연골 주사 정확히 뭘 넣어주는 건가요? 이 연골 주사는 히알루론산이라는 물질을 관절 안으로 직접 넣어주는 시술입니다. 이 관절 안에는 활액이라는 액체가 있고 이 활액 안에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이 녹아 있습니다. 이 히알루론산은 관절이 움직일 때 관절을 이제 미끄럽게 만들어주는 윤활유 역할, 그리고 관절에 충격이 가해질 때 이 충격을 흡수해주는 완충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정상적인 관절 활액 속의 히알루론산은 분자량이 한 300만에서 400만 달톤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무릎 관절염이 진행되면 이 농도와 분자량이 조금씩 감소를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원래 있던 천연 윤활유의 농도와 질이 떨어진 상태인데 연골 주사는 이걸 외부에서 보충해주는 개념입니다. 연골을 새로 만들어주는 주사가 아니라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윤활유를 채워주는 주사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참고로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은 농도에 따라서 피부과에서 필러나 어떤 주사로 쓰이기도 하고요. 인공동물의 주 성분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연골 주사, 그럼 이거 몇 번 맞아야 되고 얼마나 자주 맞아야 될까요? 이 연골 주사는 이거 주사의 종류에 따라서 한 사이클에 1주 간격으로 3회 맞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은 한 번 맞고 끝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맞은 연골 주사의 효과는 한 3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까지도 지속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기간쯤 되는 6개월 간격으로 이 연골 주사를 맞는다면 이 연골 주사 효과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또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한 사이클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나야지 다시 보험가로 우리가 연골 주사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6개월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연골 주사 맞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한 번 맞는 주사랑 3번 맞는 주사랑 뭐가 다른가요? 이 한 번 맞고 끝내는 주사는 3번 맞는 주사에 비해서 지속 시간이 좀 더 길어야겠죠. 그래서 이 주사 자체가 분자량이 더 크고 더 뻑뻑하고 오래 유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 번 맞고 오래 간다는 장점도 있지만은 이게 뻑뻑하기 때문에 주사 시에 좀 통증이 조금 더 심한 그런 좀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사를 하다 보면 딱 맞는 위치에 정확하게 들어가지 못할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 오랫동안 주사액이 남아가지고 이물감이나 통증을 계속 유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 맞는 주사보다는 3번 맞는 주사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인데요. 일단 한 번 맞는 주사보다 3번 맞는 주사는 조금 더 묽어서 주사를 할 때 통증이 좀 덜한 편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분자량이 낮은 히알루론산 주사가 소염 효과가 조금 더 뛰어나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서 무릎 관절염 환자들에게서는 조금 더 분자량이 낮은 3번 맞는 주사가 좀 더 효과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연골 주사 맞고 나서 이렇게 무릎이 더 뻑뻑하고 아픈데 이게 정상인가요? 뭐 아까 내용과 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주사를 맞고 나면 이 뻑뻑한 용액들이 이 무릎 관절에 남아 있음으로 해서 뻑뻑하거나 불편한 감이 조금 단기간 동안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 번 맞고 끝내는 주사일 경우에는 이게 더 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사 맞은 직후에 뻐근함을 줄이기 위해서 주사를 맞고 잠시 병원 대기실에 앉으신 다음에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계속 조금 해주시면은 용액이 좀 코팅되고 퍼지면서 불편감이 줄어든 채로 귀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꼭 짚고 넘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서 통증이 자연스럽게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통증이 증가하거나 붓거나 열나거나 이런 경우에는 세균 감염을 의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세균 감염이 아니더라도 주사 직후에 마치 감염된 것처럼 무릎이 붓고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보고 우리가 가짜 감염, 그래서 가성 감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보통 이 연골 주사 성분에 대한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알레르기 반응, 면역 반응 때문에 생깁니다. 이 진짜 세균 감염은 실제로 균이 심어져서 자라고 그것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서 꽤 며칠이 걸리지만, 이 가성 감염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인 면역 반응이므로 보통 72시간, 즉 3일 이내에 증상이 확 발생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런 가성 감염은 세균 감염이 아니기 때문에 염증을 줄이는 소염제를 복용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 그리고 가성 감염을 줄이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주사를 하고 나서 무릎이 좀 편해지고자 하는 바람을 담아서 소염제를 항상 같이 좀 처방해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정리하자면 주사 직후에 약간의 불편감은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심해지는 어떤 통증, 불편감은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므로 병원에 가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연골 주사를 계속 맞으면 뼈가 녹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이거는 연골 주사와 흔히 우리가 뼈 주사라 부르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조금 혼동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연골 주사 성분이 히알루론산은 어떤 연골 자체나 뼈에 어떤 영향을 주는 그런 물질은 아니고 연골 관절 내에 이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뼈를 녹이고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뼈 주사 맞으면 뼈가 녹는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과도하게 좀 너무 자주 스테로이드를 맞으면 연골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을 조금 과격하게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질문 스테로이드에 대한 설명할 때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답은 명확합니다. 즉 연골 주사, 이 히알루론산 자체가 뼈를 녹이는 주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연골 주사와 뼈 주사, 이거 뭐가 다른가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먼저 이게 뼈 주사라고 불리는 스테로이드 주사는 강력한 소염 작용이 핵심입니다. 무릎의 관절염이 심해지면 염증 반응이 심해지고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것을 억제하는 것이 스테로이드의 핵심 기전입니다. 반면에 이 연골 주사 히알루론산은 염증을 직접 억제하는 게 아니라 관절 내에 어떤 윤활을 해주고 완충 작용을 해줌으로써 이런 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 구석을 줄이는 게 핵심 기전이죠. 즉 작용하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이 효과 지속 시간도 다른데요. 스테로이드 주사는 주사한 직후부터 한 4에서 6주까지 단기적인 효과가 굉장히 강력하게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효과는 크게 없습니다. 반대로 연골 주사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3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 비교적 긴 시간 동안의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다만 스테로이드 주사를 너무 자주 맞는 경우에는 이 관절 연골의 손상이 좀 생길 수도 있고요. 감염의 위험률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당뇨가 심하신 분들은 이 주사를 맞고 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연골 주사는 이 뻑뻑한 무릎에 기름칠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스테로이드는 이 불난 무릎에 불을 꺼주는 소화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 주사, 뼈 주사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간격을 맞춰서 쓴다면 정말 좋은 약이니 이 스테로이드 쓴다고 해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연골 주사 이거 계속 맞아도 괜찮은가요? 내성이 생기지는 않나요? 히알루론산 자체는 이미 무릎 관절 내에 인체 내에 이미 있는 것을 보충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충해준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관절염이 진행되면 이 관절 내 윤활유의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질이 좋은 윤활유를 주기적으로 공급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다만 이 주사의 역할이 윤활액 보충, 수분 보충 정도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관절 연골이 심하게 닳지 않은 분들에게는 효과적이지만 관절 연골이 진짜 많이 닳아가지고 불편한 분들에게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연골 손상이 심해서 이제 연골 주사 효과가 크게 없는 분들은 수술 같은 다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술을 할 때 항상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감염인데요. 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피부를 깨끗하게 소독하고 무균적인 처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 정리하자면 연골 주사는 관절염 초중기, 즉 연골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여러 번 맞아도 큰 문제도 없고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연골이 심하게 다른 경우에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사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더 신경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연골 주사를 놓을 때는요, 환자분을 눕히고 이 슬개골의 위쪽, 무릎의 위쪽 부위에다가 주사를 놓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쪽 부위가 이제 관절 내에서 공간이 가장 넓은 부위이기 때문에 주사바늘 들어가기도 쉽고, 그다음에 주사액을 넣을 때도 저항이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주사 난이도가 좀 쉬운 데죠. 뭐 저도 그 위치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항상 그 위치를 쓰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주사 부위를 좀 다르게 잡는 편입니다. 슬개골 위쪽 관절 주머니에 염증이 심해서 물이 많이 차 있거나 무릎 앞쪽 대퇴슬개관절 문제가 두드러진 경우에는 저도 그쪽 부위 위주로 주사를 합니다. 하지만 이 대부분의 무릎 관절염은 안쪽 관절염입니다. 무릎 안쪽 관절이 좁아지면서 점점 오다리가 진행되고 걸을 때 무릎 안쪽이 시큰한 그 관절염 말이죠.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무릎 위쪽에 주사액을 드리는 것보다는 실제로 무릎이 좋지 않은 안쪽에다가 주사를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무릎 위쪽보다 공간도 좁고 무릎 앞에 지방들이 가리고 있어서 난이도는 좀 더 높지만 최고의 효과를 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앞쪽에서 주사를 놓는 위치가 이제 무릎 내시경을 할 때 그 내시경이 들어가는 위치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수술을 하는 의사들은 비교적 그쪽 부위도 좀 쉽게 주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연골 주사라도 이 특정 내가 원하는 부위에 정확하게 약물이 전달되냐 아니냐에 따라서 효과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어떤 부위에 주사를 놓으면 좋을까를 생각하면서 환자를 문진하고 신체 진찰, 엑스레이도 보고 초음파, 필요한 MRI까지 보면서 정확하게 그 타겟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신경 쓰는 점은요, 물근 3번 맞는 연골 주사를 쓰더라도 여전히 좀 뻑뻑하긴 합니다. 이 좁은 무릎 공간에 주사를 밀어 넣는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샥 쏘면은 굉장히 통증이 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사를 드릴 때도 좀 지그시 천천히 드리면서 환자가 느끼는 통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골 주사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7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해드렸습니다. 원리, 횟수와 간격, 한 방짜리와 세 방짜리의 차이, 통증 반응 구분, 안정성에 대한 오해와 진실, 스테로이드와의 차이, 그리고 장기 반복 사용까지 정리해드렸는데요. 여기서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도 있겠지만 오늘은 이 연골 주사에 집중해서 좀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재생치료편으로 DNA 주사 그리고 콘주란 주사에 대해서 오늘 연골 주사와 비슷한 방식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 연골 주사를 맞아도 효과가 좀 부족하다고 느꼈던 분들, 재생치료에 관심 있었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